안녕하세요. 4월 20일 월요일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주식시장 급등을 했죠. 미국이 3단계로 부분적, 순차적 경제 재가동 플랜을 발표한 가운데 길리어드사의 렘데시비르가 바이러스 치료하는 데 효과가 있다. 이런 소식이 이제 겹효제로 작용을 했습니다. 사진 보시면 미국 주가 움직임 매우 인상적입니다. 여기에 이제 견해의 대립이 있죠. 베어마켓 랠리에 불과하냐 아니면 새로운 불마켓이 진행 중인 것이냐, 이 견해의 대립입니다. 저는 앞으로 바이러스가 더 퍼진다 이런 악재보다는 경제 재가동이 진행 중이다 이런 호재가 더 많을 것으로 보는 그런 입장이었죠. 그래서 후자 새로운 불마켓이 진행 중인 것으로 여기에 가깝게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만 확인해야 할 거는 앞으로 2, 3주 이내에 과연 미국을 비롯한 유럽 각국의 사망률이 지금보다 현저히 낮아지는지 여부입니다. 미국이 지금 사망률이 5.54%고요. 유럽이 대체적으로 10%에서 14%대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과연 렘데시비르가 발표한 것처럼 치료 효과가 있다면 발표한 바로는 중증 환자들 대규모로 테스트를 했는데 대략 한 일주일 이내에 싹 완쾌돼서 퇴원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글로벌하게 사용해야죠. 그래갖고 한 일주일, 2주일, 늦어도 3주 이내에 사망률이 현저히 하락하는지 이걸 통계 숫자로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과연 그런지 두고 보자는 겁니다. 하여튼 다우 704포인트 2.95% 올랐고요. S&P 500 지수 2.68% 올랐고요. 나스닥 1.38% 이렇게 올랐습니다. 미 국채 수익률 2년 이하 단기물 내리고 장기물 오르는 현상 여전해서 10년물 0.642%입니다. 달러 지수 99.78로 내렸고 원달러 1216원으로 내렸고 원엔 11.3으로 하락했고요. 위안 달러 7.07로 하락입니다. 유가가 WTI 18불대로 급락세하는 걸 제가 봤었는데 지금 확인하니까 25불로 지금 표시되어 있네요. 그렇습니다. 브렌트는 28불 올랐습니다. 한국의 원유 선물 ETF 이거는요. WTI하고 브렌트유 이 가격 모두 반영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데이터 정리합니다. 한국 3월 실업률 3.8% 발표됐고요. 중공 1분기 GDP 전년비 마이너스 6.8%, 3월 산업생산 중공입니다. 3월 산업생산 마이너스 1.1%, 소매 판매 마이너스 15.8%, 고정자산 투자 마이너스 16.1%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예. 유럽 지역 3월 자동차 신규 등록 아주 거의 지옥입니다. 지옥. 한번 정리해 볼게요. 전년비입니다. 영국 마이너스 44.4%, 독일 마이너스 37.7%, 프랑스 마이너스 72.2%, 이탈리아 마이너스 85.4%입니다. 예. 요즘 이 판에 누가 새 차 사겠습니까? 유로존 3월 소비자 물가지수 전년비 0.7% 올랐고요. 아주 이번 주에 주목되는 것은 미국의 베이크 휴즈 굴착 장비수 66개로 급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438개이고요. 총 원유 시추수도 73개나 급감을 해서 529개에 불과합니다. 그래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진행 좀 보겠습니다. 이 시각 전 세계 238만 명 환자에 16만 5천 명 이상 사망했고요. 미국이 74만 6천 명 이상 환자 나왔고 4만 1,379명 지금 사망했습니다. 뉴욕주가 24만 2천 명 이상 환자에 19,428명 사망입니다. 근데 특이한 거는 미국이 주말까지 검사 횟수가 372만 건을 넘었다는 겁니다. 이번 주 검사를 더 가속한다고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진단 키트가 없어갖고요. 제대로 진단을 못하던 그런 미국인데 어느새 지금 압도적인 진단 능력을 확보했습니다. 대단한 나라입니다, 정말로. 이걸 미국도 지금 공짜로 하고 있죠. 네. 바이러스 사태 초반부터 수십 번 제가 아주 즐겨 사용하던 말인데 no test, no case. 그래서 진단 없으면 환자 없고요. The more test, the more case입니다.
진단을 많이 하면 할수록 확진되는 환자 수도 많아지겠죠. 그래서 정상적으로 진단을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확진 환자 수가 줄어들면 그게 바로 바이러스가 잡혔다는 그런 그 징조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no test, no case, the more test, the more case 이 명제가 정확하게 적용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진단 키트 부족 사태가 해결되고 진단이 활발히 이루어진 때문인지 하여튼 지난 주말 지나면서 미국,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 독일, 프랑스 이들 나라가 지금 바이러스 10만 클럽 국가들 아닙니까? 또 더해서 네덜란드, 벨기에 이렇게 미국하고 유럽 주요 국가들 그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그 급증세 보였습니다. 예. 사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바이러스 글로벌 확진자 수는 그러니까 매일 증가 추세에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렇죠? 글로벌 확진자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일부 통제가 완화되면서 경제 재가동한다는 건데 이 경제 재가동이라는 것은 본질은 저는 경제와 방역 동시 모델을 적용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해석합니다. 저는 예, 아주 이런 주장을 제가 펼친 지가 오래됐습니다. 아마 제가 제일 먼저 펼친 것 같습니다. 이런 주장을 오래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바이러스가 다시 증가할 가능성 이거 이제 주목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바이러스 증감 부침은 있겠지만 결국은 통제되는 것으로 이렇게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미국 소기업들 그 구제 대출하는 거, 레스큐 론 하는 거, 이거 3,490억 불 정도가 전주 수요일, 목요일 일대 바닥났다는 거죠. 그래서 긴급하게 이제 추가 펀드 조성한다 이런 말씀 드렸었는데 그 내용이 대략 합의됐다 이렇게 문우신하고 펠로시가 일요일에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골자는 한 500억 불 정도 소기업 구제 대출용 추가로 준비하고 또 병원 지원용으로 한 750불 이렇게 배정하고 한 250억 불 정도 진단할 때 진단 프로그램에 추가로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 각국들이 투 트랙으로 나가고 있는 거죠. 한 트랙은 바이러스 자체를 잡는 거, 이거는 방역팀, 의료팀 이런 데다가 맡기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요구하는 거 이제 도와주는 거, 서포팅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치료제, 백신 개발하고 하는 이런 것들은 연구자들한테 맡기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한편은 이제 경제적 충격을 극소화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이런 상황이 오면은 그러니까 돈이 돌질 않으면은 다 망가지는 거니까 그래서 빨리 돈이 부족해서 망가지지 않도록 해서 자금 지원 신속하게 하겠다. 사실상 제한 없이 지원해 주겠다. 이런 의지를 다시 밝힌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이번에 위에 소기업 구제 대출 추가로 더 늘린다는 이 내용은 그래서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주식 시장에는 유동성 장세를 전망하는 근거가 될 거다. 이렇게 제가 주장한 지 오래됐습니다. 이것도 이런 주장을 다시 확인하는 기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4월 16일자 보도된 기사인데 이 당시에도 제가 매우 주목을 했었던 기사인데 지금 소개는 이번에 처음 드리는 겁니다. 미국 정보기관들이 중공 바이러스 최초 유출이 우한 지역 중공 바이러스 연구소일 가능성 집중적으로 지금 조사 중이라는 내용입니다. 보도된 내용의 핵심은 이번 바이러스가 생물 무기용으로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든 거 아니라는 거, 일단 이렇게 정리를 정리해서 보도를 했고요.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든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바이러스가 즉 천연 바이러스라는 거죠. 우한 지역 코로나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천연 박쥐 포집해갖고 박쥐에 기생하고 있는 천연 코로나 바이러스 분리해갖고 연구하는 거 이건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중공이 이렇게 선진하는 그런 동영상도 많이 공개되어 있죠. 그런데 이제 이 과정에서 관련 인원이 실수로 감염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동료와 주위에 퍼뜨렸을 가능성을 지금 조사한다는 겁니다. 중공이 발표한 우한시 수산물 시장에서 일본 환자 나왔다는 이 중공 발표 이거 지금 중공이 미국이 요구하는 정확한 정보 제공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파악하기로는 중공이 발표하는 일본 환자가 역학조사상 의문점이 해소되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 연구소 감염자를 영번 환자라고 이렇게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내용은 초기에 한국에서도 유튜브 등을 통해서 널리 퍼졌던 내용이어서 사실 새롭지는 않습니다. 미국 정보당국이 이런 가능성에 대한 증거 수집하고 있다. 이게 무섭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거보다 훨씬 더 지금 그 무서운 것의 본질이 뭔가, 뭐가 도대체 무서운가. 이렇게 해서 연구소 밖으로 퍼진 그 초기에 중공 당국이 대응하는 과정에서 숨기고 거짓말했다는 이 미국의 주장이 무섭다는 겁니다. 이거 아주 무서운 말로 저는 아주 소름이 쫙 끼칩니다. 0번에서 1번으로 전파한 것은 실수를 하더라도 인간은 누구나 실수를 하니까요. 예. 1번으로 전파된 이후부터라도 사실을 제대로 알려주고 중공 당국이 공개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다면 별일도 없었을 것을, 즉 중공 내부에서 간단하게 끝낼 수 있었을 이 사건을 중공 당국이 숨기고 거짓말하면서 사태를 키웠고, 그래서 지금은 온 세상이 고통받고 있다, 이런 주장입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1번 이후로 퍼지는 과정에서 중공 당국의 고의를 주장하는 것으로 들린다는 겁니다. 바이러스 연구하는 것 자체는 불법행위 아니죠. 이거는 학문의 자유로서 기본권이잖아요. 바이러스 누구나 연구할 수 있습니다. 저도 연구할 수 있습니다. 예. 세상 모든 사람은 바이러스 연구할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 연구할 수 있는 그 권한을 국가가 주는 게 아닙니다. 국가가 생기기 이전부터 있는 고유의 권리라는 겁니다. 그게 기본권이죠. 천부인권, 하나님이 준 권리라는 겁니다. 그런 거는. 예? 세상 이치를 연구하고 하는 건 학문의 자유로서 기본권이라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 바이러스 연구할 수 있고요. 당연히 중공도 바이러스 연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한테 바이러스 퍼뜨리면은 죽거나 병신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바이러스 퍼뜨리면 이거는 불법 행위가 되죠. 그렇습니다. 만약 고의로 바이러스 퍼뜨렸다면은, 그래서 생명, 신체의 안전, 재산권에 전 지구적인 어마어마한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결과를 지금도 만들고 있는데, 중공 바이러스 걸렸다가 완쾌가 되어도요, 어떤 사람은 후유증 가능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소위 말해서 폐가 섬유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병신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고의로 바이러스를 퍼뜨려 갖고 수십만의 사람이 죽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병신이 되고 도대체 계산도 할 수 없는 그런 천문학적인 손실을 끼쳤다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재산상 손해는 민사소송으로 책임을 묻는 거고요. 죽거나 병신된 것은 재산 외에 별도로 흉사 책임을 묻잖아요. 살인죄가 문제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경우에도 중공 책임자들에게는 고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 고의가 바로 미필적 고의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거 아닙니까? 부작위 살인죄 여부, 그래서 미필적 고의, 부작위 살인죄 여부 여전히 쟁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그 정보당국에서 FBI는 수사권이 있잖아요. 국내 사건에 대해서. 바이러스 때문에 미국인 지금 수만 명이 죽었고 앞으로 많으면 10만 명까지 죽을 수도 있다는 이런 상황인데 그건 누가 죽였냐는 거죠. 바이러스 누가 퍼뜨렸냐는 거 아닙니까? 네? 과연 중공 당국자를 미국이 살인죄로 기소해버릴지 아주 주목됩니다. 저는 불가능하지도 않다고 봅니다. 예, 충분히 가능합니다. 저는 제가 보기에는 초기에 막을 수도 있었는데 중공 당국의 책임으로 지금은 이 사태가 되었다는 트럼프의 공격, 이게 섬뜩하게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어제 로이터 기사 한번 보십시오. 이번 바이러스 사태에 대해서 중공이 책임질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트럼프가 경고하고 있습니다. LA 지역에서만 소상공인들이 중공 당국 등을 필요로 해서 8조 달러 손배소송 진행 중이다, 이런 사실 지난주에 전해드렸습니다. 중공 외환 보유고 탈탈 털어도 꼴랑 3조 달러에 불과합니다. 뉴욕주는 가만히 있겠습니까? 네. 미국 전역은 어떻겠습니까? 지금 최소 미국 3개 주에서 소송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보도된 것을 제가 봤다는 것 뜻입니다.
그 다음에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뭐 이들 나라들 사실상 미국 포함해서 파이브 아이즈라고 하는데 이런 용어는 없지만 사실상 이건 미 연방 국가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이거 과거 영국 연방처럼. 예. 이 외에 글로벌 국가들이 손배소송 행위에 동참을 하면 중국은 과연 어찌 될 것인가. 그래서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상황이 벌어지는 거 아닌가 아주 주목됩니다. 예. 계속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편 이런 것들과는 전혀 다른 논쟁이 지금 진행 중으로 보입니다. 충분히 예상했던 내용인데요. 새롭지는 않은데 바이러스 이후에 중공에 진출하고 있는 미국 기업들 상당수가 중공 탈출 가속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공은 바이러스 이전으로 영원히 돌아갈 수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